결혼 생활 5년 차. 남들은 권태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를 우리 부부는 그저 평온한 일상이라 믿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상대가 오늘 하루 어떤 기분이었는지, 퇴근 후에는 어떤 메뉴를 더 원할지 알게 되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내 아내는 늘 그랬다. 자신의 힘듦보다 내 저녁 식사가 늦어지는 것을 더 걱정했고, 주말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하곤 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는 확신을 하며 살아왔다. 내 의심이 많은 성격은 원래 내 고질적인 문제였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해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거리를 두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에게만큼은 내 모든 신뢰를 내어줄 수 있었다. 아내는 내 그 좁고 예민한 세상 속에 들어와 유일하게 안식처가 되어준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았다.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들고 가며 나누는 대화, 주말 오후 소파에 누워 함께 보는 영화, 그리고 밤마다 나누는 짧은 산책까지. 그 평범함이 주는 견고함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와 내 옆에 앉았다. 텔레비전의 조명이 아내의 하얀 손가락에 반사될 때 나는 무심코 아내의 왼손을 잡았다. 매일 보던 손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결혼 반지였다. 5년 전 우리가 형편에 맞춰 소박하게 맞췄던 그 반지는 항상 아내의 손가락에 딱 맞게 감겨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반지가 손가락 마디 사이에서 위태롭게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아내의 손가락이 이렇게까지 얇아졌었나? 내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고 아려왔다. 살이 빠진 걸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아내의 고단함을 너무나 무심하게 지나쳐온 걸까?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아내 몰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다가오는 우리 결혼기념일에 맞춰 아내의 손가락 사이즈에 딱 맞는 새로운 반지를 선물하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지난 5년의 시간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제대로 데이트할까? 내 질문에 아내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달력을 확인하며 퇴근 후 아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았다. 꽃다발은 어디서 살지? 어떤 편지를 쓸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 행복한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금요일 저녁, 아내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관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익숙한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평소와는 무언가 달랐다. 발소리에 힘이 없었고 무엇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내의 얼굴이 몹시 창백해 보였다.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은 몹시 지쳐 있었고 눈밑은 어둡게 그늘져 있었다. 왔어? 많이 힘들었지?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늘 그랬듯 아내를 따뜻하게 껴안으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마치 내 손길을 예상했다는 듯 혹은 너무나 피곤해서 그 어떤 접촉조차 버겁다는 듯이 몸을 살짝 비틀어 피해버렸다. 아내는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공기만이 현관문을 채웠다. 아내의 그 낯선 반응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이 순간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린 것만 같았다. 어느덧 결혼 5주년 기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아내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묘한 의구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내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이 잦은 것이라 생각했다. 오늘도 야근이야? 저녁은 먹었어? 라고 물으면 아내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프로젝트 마무리할 게 많아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요? 나는 짧은 대답만 남긴 채 전화를 끊곤 했다. 평소라면 따뜻하게 안부를 물었을 사람이 이제는 대화조차 버거워 보였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아내의 태도였다. 예전에는 퇴근 후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내게 다가와 하루 일과를 조잘대던 사람이 이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부터 뒤집어 놓거나 아예 무음 모드로 바꾼 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다.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올 때마다 아내는 흠칫 놀라며 화면을 확인하곤 했는데 그 짧은 찰나에 비친 아내의 눈빛은 내가 알던 다정하고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불안해 보이고 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듯한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손에는 작은 가죽 파우치가 들려 있었다. 아내는 내가 거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현관 옆 작은 서랍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 안에 파우치를 조심스럽게 밀어넣고는 열쇠로 잠금 장치를 꼼꼼히 확인했다. 평소라면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두었을 물건들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처리하는 모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내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오늘 일찍 왔네?" 라고 물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말았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긴 시간 동안 욕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물소리가 들려오는 욕실 문을 바라보며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지 몇 번의 야근과 휴대폰 습관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두려움은 억누르기 힘들었다. 정말 무언가 있는 걸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말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나는 나도 모르게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랍장의 열쇠는 아내가 화장대 위에 무심히 올려둔 가방 속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가방을 열어 열쇠를 꺼냈다. 금속성 열쇠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서랍장의 문이 열리자 아까 아내가 넣었던 가죽 파우치가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파우치를 꺼내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내가 나 몰래 감춰두었던 물건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서류도 돈도 아닌 돌돌 말려있는 얇은 실크 스카프였다.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이런 색깔의 스카프를 즐겨하지 않았으니까.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펼쳐 코끝에 가져다 댔다.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은은하면서도 낯선, 아주 진하고 독한 남자의 향수 냄새가 스카프에서 확 풍겨져 나왔다. 그것은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아주 세련되고도 차가운 분위기의 향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아내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굳어버린 채 그 낯선 남자의 향기가 배어있는 스카프를 쥔 손을 등 뒤로 숨겼다. 그날 저녁 아내의 가방은 평소와 다르게 살짝 열려 있었다. 현관에 들어선 아내가 서둘러 샤워실로 들어간 틈을 타 나는 무심결에 소파 위에 놓인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며칠 전부터 느껴졌던 그 묘한 이질감, 차가운 냉기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방 깊숙한 곳, 지갑 옆에 접혀있는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것을 꺼내 펼쳤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결제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어제였고 시간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야근이라던 아내의 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내 손 안에 쥐어져 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대체 왜 여기 있지? 나는 몇 번이고 영수증을 다시 확인했다. 금액은 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컸고 항목에는 호텔 내 프라이빗 바와 서비스 비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아내는 이런 곳을 다닐 사람이 아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만 같았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영수증을 원래 있던 자리에 쑤셔넣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지난번 보았던 그 낡은 서랍 속의 의문의 물건, 그리고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휴대폰.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불길이 내 안에서 치솟았다.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기분 나쁜 실체는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퇴근 시간 30분 전부터 나는 미리 아내의 직장 근처 주차장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평소라면 아내가 문자를 보냈을 시간이 지났지만 휴대폰은 조용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서서히 도시를 덮기 시작했다. 마침내 회사 정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아내였다. 그녀는 평소 즐겨 입던 단정한 오피스룩 대신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 또한 평소보다 훨씬 짙고 화려했다. 아내는 택시를 잡아탔다. 나는 멀찌감치 거리를 유지하며 차를 몰았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제발 아니길, 제발 내가 착각하는 것이길.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내가 탄 택시는 멈추지 않고 도심을 가로질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낯익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가 결혼 기념일마다 가고 싶어 했던, 하지만 선뜻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화려한 거리가 보였다. 택시는 마침내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어제 영수증에서 보았던 바로 그 호텔이었다. 아내가 차에서 내려 우아한 몸짓으로 빌딩 로비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호텔 입구의 화려한 조명이 아내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낯설어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내가 알던 아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가장 화려한 비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최고급 바가 있는 라운지가 있었다. 과연 아내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일까? 아니, 애초에 그녀가 숨기고 있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 나는 홀린 듯 그 빌딩의 입구로 다가갔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역설적이게도 머릿속은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식어갔다. 내 손에 들린 건 며칠 전 아내의 가방 구석에서 발견했던 구겨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오늘 아침 우연히 훔쳐본 그녀의 메신저 알림창에 떠있던 룸 302호라는 짤막한 메시지였다.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쐐기가 되어 박혔다. 아내는 오늘도 야근이라며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화장,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던 그녀의 옷매무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가시처럼 눈을 찔렀다. 나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녀가 들어간 화려한 간판의 술집 입구를 노려보았다. 강남 한복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신뢰, 서로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저 문 하나를 경계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저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 아내가, 그토록 희생적이고 책임감 강했던 내 아내가 왜 이런 음습하고 화려한 유흥가로 향해야만 했는지. 혹시 정말로 그곳에 그녀를 유혹하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돈 많은 사업가, 혹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달콤한 거짓말로 포장해줄 다른 남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끊임없이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안의 의심은 덩굴처럼 자라나 온몸을 옥죄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밤 공기는 비릿하고 차가웠다. 술집 앞을 지키고 서 있는 덩치 큰 사내들이 나를 훑어보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내 목적지는 분명했다. 3층 302호. 그 방 안에 누가 있는지, 그곳에서 아내가 어떤 표정으로 앉아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래야만 이 지옥 같은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일지도 모른다. 계단을 오르는 매 순간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만약 내 예상대로 그곳에서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술잔을 기울이는 아내를 마주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그대로 돌아서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릴까?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끈적한 음악 소리와 술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드디어 302호라는 금색 명판이 보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내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차갑게 식은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이제 문을 열면 지난 5년의 시간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이성은 이미 저 멀리 던져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강하게 돌렸다. 이게 자식, 당장 나와!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며 문을 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안쪽으로 거칠게 밀려 들어갔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끔찍한 장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야 이건? 방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아내의 비명이나 남자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굵직한 사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술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고급스러운 벨벳 소파 위에는 아내의 흔적은커녕 낯선 남자들 4~5명이 왁자지껄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나를 보며 황당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누구세요? 잘못 찾아오셨나 본데? 가장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아내는 없었다. 그 어디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서서 그들의 당황한 얼굴만을 번갈아 보았다. 그럼 대체 아내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 방이 아닌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짚은 건가?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복잡하게 뒤틀려 있었다. 다 아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끈적한 재즈 음악과 섞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내 신경을 갉아먹는 환청처럼 들렸다. 저 멀리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아내가 앉아 있었다. 늘 단정하게 묶던 머리를 풀고 내가 본 적 없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맞은편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그녀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고 있었다. 내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단 1초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참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들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듯 멈춰섰다. 챙그랑 하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여보, 당신이 여기 왜? 여기?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호텔방 빌려놓고? 이런 곳에서 다른 놈이랑 웃음꽃 피우면서 노닥거리는 게 당신이 말하던 야근이었어? 내 목소리가 바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제발, 사람들 다 보는 여기서 이러지 마. 이건 다 이유가 있어.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설명?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 호텔 영수증,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당신이 나 몰래 숨기던 그 귀한 물건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를 속이면서까지 지켜야 할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나는 아내의 손목을 강하게 쥐려다 멈칫했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증오와 슬픔, 그리고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뒤섞여 속이 뒤틀렸다. 아내는 울먹이며 내 팔을 붙잡으려 했다. 제발 들어줘. 이건 정말 당신을 위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내 말을 조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믿음? 당신이 나를 속인 그 순간부터 믿음은 깨졌어. 당신은 그저 이 돈 많은 놈한테 붙어서 내 가정을 깨버린 거야. 당신이 희생적이라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은 그냥 위선자일 뿐이야.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었지만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안에 질투라는 괴물이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내 손등에 닿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당신?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내몰아야 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짓밟는 거야? 사랑? 그게 사랑이라면 나는 그 사랑 따위 안 받을래. 지금 당장 저 새끼랑 무슨 사이인지 다 불어. 아니면 그 호텔에서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자 아내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지만 나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앞에 아내만 보였다. 그녀는 한참을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하다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애원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나를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거야? 좋아. 하지만 당신은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오늘 밤 당신이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을 절대 잊지 마. 당신은 곧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라고.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뱉어내고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바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하지만 그녀가 남긴 그 차가운 눈빛과 비극적인 경고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녀가 떠난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오직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만이 잔상으로 남았다. 아내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나는 그녀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내 손길을 피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웅웅거리며 스쳐 지나갔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배신이라는 단어밖에 없었다. 이제 그만해, 제발!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나는 그녀가 쥐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던졌다. 가방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화려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낡은 청소용 장갑과 먼지 쌓인 작업용 조끼였다.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호텔 바라는 무슨 호텔 내부의 뒷문으로 향하는 통로 옆에는 구석진 휴게실이 있었다. 나는 아내를 거칠게 끌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당신이 말하던 야근이 이거였어? 호텔 청소부? 나는 비웃듯 물었지만 아내의 손은 이미 엉망이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끝은 내가 알던 매끄러운 그녀의 손이 아니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품에 안았다.
그건 3년 전 내가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처참하게 망해버린 그 사업의 빚더미 서류였다. 내 이름으로 된 채무, 내가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그 빚을 그녀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밤 그녀가 향했던 곳은 화려한 술집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땀 흘려야 하는 고된 청소 현장이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내가 의심하고 추궁하며 배신자로 몰아세웠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밖에서 허세 부리며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 아내는 이 어두운 지하 복도에서 묵묵히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자존심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다던, 아니, 내 자존심이 다칠까봐 끝까지 숨겼다던 그 희생이 이제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야, 김씨! 왜 일을 안 하고 여기서 놀고 있어? 시간당 청소구역 안 끝내?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었다. 아내를 괴롭히던 그 남자가 바로 이놈인가?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멱살을 잡을 기세로 일어섰다. 하지만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너희 남편 사업망에서 진 빚 이자가 얼마인지 잊었어?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너희 집 넘어가는 거 알지? 어차피 이 인간은 너한테 도움도 안 되는 짐덩어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려주나 몰라. 그냥 이혼하고 나랑 계약 다시 할래? 남자의 비릿한 미소가 내 얼굴을 스쳤다. 아내가 매일 밤 죽을 힘을 다해 호텔 복도를 닦으며 지키려 했던 것은 무능한 남편인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내가 내연남이라 철석같이 믿고 질투했던 이 남자는 사실 아내의 목줄을 쥐고 그녀를 노예처럼 부리며 내 빚을 착취하던 채권자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앞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난 5년간 내가 믿어왔던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아내의 피땀 어린 희생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자괴감과 미안함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나를 부르는 악마들의 손길이 뻗쳐왔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낯선 번호, 분명 며칠 전 그 바하에서 마주쳤던 사채업자의 번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놈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어이, 남편 양반, 어제는 아주 용감하더구먼. 우리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아주 가관이었어. 놈은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협박을 시작했다. 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내의 사진들을 거론했다. 그것은 아내가 그곳에서 일을 하며 겪어야 했던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놈은 그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했다. 아내의 사회적 평판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일상과 나에 대한 믿음까지 한꺼번에 짓밟아 버리겠다는 노골적인 경고였다. 당장 그 사진들 다 지워!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놈은 비웃음으로 일관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제를 돌려 나를 옥죄기 시작했다. 놈은 차분하게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듯 말했다. 어제 내가 바에서 벌였던 소동,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위협했던 그 폭력적인 행동을 담은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놈은 그 영상을 경찰에 넘겨 나를 철창신세로 만들 수 있다며 오히려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자네가 아내를 위해서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지? 현실을 봐. 자네가 한 짓은 범죄야. 아내를 돕기는커녕 자네가 사고를 쳐서 빚이 더 늘어났다는 건 알고 있나? 아내한테 물어봐. 자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더 꼬였는지 말이야.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다. 현관문 너머로 아내의 인기척이 들렸다. 오늘 하루 종일 거친 청소 일을 하고 돌아온 아내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느렸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내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거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내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될 것만 같았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려놓으며 내 눈치를 살폈다. 놈의 협박, 나의 폭력,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알고도 모른 척해야 했던 아내의 고통이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메웠다. 아내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제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나에게 모든 빚의 규모와 협박의 내용을 털어놓고 함께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모든 치욕을 혼자 짊어지고 놈의 요구대로 사진을 유포당하며 인생을 망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아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내가 모르는, 나에게 숨기고 싶은 또 다른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과연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침묵의 벽 뒤에서 다시 한번 홀로 모든 상처를 감당하려 할까? 아내의 결단이 나의 운명과 우리 부부의 남은 삶을 결정지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아내, 그리고 우리 집까지 들이닥친 사채업자 김씨를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내는 파리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고, 김씨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내 머릿속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어이, 남편분!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부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자를 갚아왔는지 알면 아마 눈물이 날 텐데 말이지. 김씨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툭 던졌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아내가 매달 얼마나 많은 돈을 입금했는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사업 실패의 빚이 어떻게 부풀려져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내려갔다. 아내가 밤마다 늦었던 이유, 화려한 호텔 로비에서 나오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멍에였다는 사실이 서류 한 장 한 장마다 박혀 있었다. 여보, 내가 말했잖아.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이 알면 무너질까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고 싶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한 채 앙상하게 마른 손끝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희생, 그것은 오직 그녀의 것이었다. 나는 바보같이 그 숭고한 사랑을 불륜이라는 저급한 이름으로 덧칠해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내가 아내를 의심하며 미행하고 바에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만들었을 때 아내는 아마 내 곁을 지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멸감을 견뎌내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 정말 바보야.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왜 이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냐고. 내 절규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이 무능한 남편에게 끓어오르는 증오를 참을 수 없었다. 김씨는 이 상황이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관전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자 순순히 물러나는 척하며 마지막 독서를 남겼다. 좋아, 법대로 해보시지. 하지만 그동안 당신 아내가 겪은 일들은 어떻게 보상할 건가? 이미 마음은 다 부서진 것 같은데. 김씨가 나가고 난 뒤 정막만이 거실을 채웠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아내는 내 손길이 닿기도 전에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 거부감은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다.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나의 의심이라는 독약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아내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겪어온 지옥 같은 시간을 반추하고 있는 것일까? 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과연 이 상처를 덮을 수 있을까? 아내의 눈에서 툭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고였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내를 되찾았다고 생각했던 이 순간이 사실은 영영 그녀의 마음을 잃어버린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이다. 아내는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나는 그 앞에서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한 채 바보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등은 내가 알던 그 단단한 희생의 등대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은 위태로운 유리 조각처럼 보였다. 대체 나는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 의심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처절한 절망뿐이었다. 긴 폭풍이 지나갔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유난히 따갑고 눈부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조금씩 걷히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씻을 수 없는 미안함이라는 날카로운 파편이 박혀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내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좁아져 있었다. 그 좁은 어깨 위에 내가 저지른 사업 실패라는 거대한 짐과 그 짐을 홀로 감당하느라 겪었을 수많은 수모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의심이라는 감정은 마치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내 마음을 잠식했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아내는 나를 원망할 자격이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더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내가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릴 뿐이었다. 그 착한 심성이 나를 더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기분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여보, 이제 다 그만두자. 힘든 일은 이제 내가 다 할게.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아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다시금 고요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야, 같이 해결해야지. 당신도 고생이 많았잖아. 우리 할 수 있어. 아내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그 온기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비록 우리가 쌓아왔던 지난 5년의 평온함은 거대한 균열에 금이 갔을지언정 그 사이를 메우고 있는 것은 이제 원망이 아닌 서로에 대한 처절한 애틋함이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식탁에 마주 앉아 빚을 갚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주말도 없이 일을 찾아다니고 사소한 지출 하나까지 줄이며 우리는 다시 바닥부터 시작했다. 예전처럼 여유로운 저녁은 없지만 대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밤 낡은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예전에 아내가 몰래 감추어 두었던 그 상자를 꺼내보았다. 그 속에는 낡은 결혼 반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찍었던 투박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반지를 꺼내 아내의 손가락에 다시 끼워주었다. 조금은 헐거워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어울렸다.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을 다시 행복하게 해줄게. 아니,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날의 억울함보다는 앞으로 견뎌내야 할 현실에 대한 담담한 다짐처럼 들렸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묻지 못한 질문들이 맴돌았다. 우리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 서로를 향해 쏟아냈던 독설과 의심의 그림자들은 과연 완전히 지워질 수 있는 것일까? 이제 모든 비밀은 드러났고 사채업자와의 악연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다.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것 같지만 나는 때때로 문득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낀다. 아내 역시 밤잠을 설치며 악몽을 꾸는 날이 늘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웃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각자가 짊어진 마음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균열은 시간이 지나도 흉터로 남은 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우리 사이를 맴돌게 될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각자의 감정을 억누르며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의심의 늪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나는 오늘도 아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다. 과연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온전히 아무런 의심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끝났다고 생각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고비 앞에 서 있다. 과연 이 관계는 진정한 치유를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터져버릴 또 다른 폭풍의 전야일 뿐일까?